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이제 모레 결정됩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유통업체들은 벌써부터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맞춤형 선물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신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모레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겠죠. 위헌이다 아니다를 가를 쟁점이 뭐고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따서 이 김영란법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이 민간인인 언론인과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가 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쉽게 보면 4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합헌일 경우에는 예정대로 2달 뒤에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반대로 위헌이면 선고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 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 안에 국회에서 법을 다시 논의해서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한정 위헌이 나오면 예정대로 시행은 되지만 헌재가 한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경우의 수 안에서 이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식사비나 선물 비용, 경조사비를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김영란법 시행령의 그 상한선 내용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농축수산물 업계입니다. 이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식사비와 선물값 그리고 경조사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접대를 하더라도 한 사람 식사비가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5만 원 넘는 이 물품은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한도도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 고깃집, 횟집, 한정식집 하는 분들은 손님이 뚝 끊길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업계에서는 한우나 굴비 세트 등 고급 선물 수요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미래 없고 농업 없는 국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까지 농업, 농촌을 보유할 수 있는가? 네, 음식점 매출과 이 선물 수요가 1년에 6조 5천억 원 줄어들 거라는 게 농식품부의 최근 전망이고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적 손실이 1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1%포인트 내렸는데요. 여기에도 김영란법의 영향이 반영돼 있습니다. 일부 관련 업종의 그 업황이라든가 민간 소비에는 분명히 그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통업계가 좀 분주해 보이네요. 네,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5만 원 미만의 선물 품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 전이어서 해당되지 않지만 예행 연습을 하는 셈입니다. 원래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별로 인기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의 5%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는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는 30%까지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 비중이 훨씬 커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 원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선물 세트 가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원래 7만 원에 팔던 이 배 10개짜리 상자에서 3개를 빼서 7개를 만들면 4만 9천 원에 팔 수 있습니다. 또 육포 세트의 원산지를 국내산에서 호주산이나 미국산으로 바꾸면 가격을 5만 원 밑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그 알뜰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객님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그 실속 있고 저렴한 중저가 상품들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 대비들이 나오고 있군요. 이제 시행을 앞두고 걱정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나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먼저 오늘 관세청이 배포한 이 스티커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세관에 이 청렴 스티커를 5,000장이나 배포했습니다. 스티커에는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명절에 배달된 선물을 돌려보낼 때 상자에 부착하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관세청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과도한 선물 안 받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균만 돼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OECD 평균 6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9점에 훨씬 못 미치는 이 56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34개 국가 가운데 27위, 만년 하위권입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면은 어떤 경제의 부패 정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김영란법이 9월에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레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이 우리 사회의 부패와 허례허식을 줄임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쳤습니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간 건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약 375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자, 1분기에 비해서 0.2%포인트 회복되긴 했지만 지난해 4분기 0.7%, 1분기 0.5%에 이어서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역이 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고요. 우리 수출 역시 성장세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부진 속에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자체가 한 단계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월의 신부.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9%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5월 출생아 수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출생아는 3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통계청은 5월이 한 해 가운데 결혼식이 가장 많이 치러지는 달이지만 결혼 정령 인구가 줄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혼인 건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입 연령대인 25살에서 34살까지의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출생 건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낮 시간대는 햇빛 때문에 이렇게 양산 들고 다니면서 피하는 편이고 서점처럼 시원한 데서 책 보면서 더운 시간을 좀 보내는 편입니다. 저는 항상 부채를 들고 다닙니다. 여름에 필수 아이템이죠. 그리고 아이스커피도 엄청 자주 마시게 되는데 물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요, YTN 뉴스를 주로 보면서 사과나 수박도 많이 먹고요. 매실이나 복분자를 시원한 물에다가 타서 많이 먹고 지냅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 시장인 이마트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증가해 2.5% 오르는 데 그친 오프라인 매장과 대조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더위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에어컨 매출은 15.9%, 선풍기 매출은 16.8% 증가했고 실내 공간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대나무 발 등 여름 제품 매출도 7.3% 상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더워진 날씨 탓에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모바일을 통한 생필품 장복이나 음식 배달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소득 수준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영구 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자산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나 70%를 넘으면 유형별로 입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휴가철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등 4곳입니다. 행사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 코너를 찾으면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를 점검받고 각종 오일류와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더 뉴 카렌스 미니밴을 출시했습니다. 이 차종은 안개등과 전면 범퍼 등 디자인을 기존 모델보다 더 볼륨감 있고 강인한 스타일로 바꿨으며 넓은 적재 공간과 다양한 수납 공간, 분할 폴딩이 가능한 시트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키운 것도 특징입니다. LG전자의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그램 15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15인치대 노트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LG전자는 세계 기네스협회가 전 세계 25개 노트북 제조사가 46개 나라에서 출시한 15인치대 제품들 중에서 그램 15가 980g으로 가장 가벼움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월드 기네스북 등재를 기념해 다음 달 한 달간 전국 매장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팩과 메모리를 증정하는 사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인천공항의 하루 항공기 운항 횟수가 개항 이후 처음으로 1,000회를 넘어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일요일 하루 공항 이용객이 18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돌파하면서 운항 횟수도 1,020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운항 횟수는 901회로 하루 평균 기록이 1,000회를 넘은 곳은 전 세계 14개 나라에 30개 공항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산업은행, NH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은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 사업의 발굴과 초기 사업성을 검토하고 공동 투자와 자금 조달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종합기업 하나투어그룹과 YTN은 오늘 국내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투어는 YTN 방송을 통해 방송을 전 세계 호텔에 송출하고 글로벌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교민과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 여행 상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상암동 방송센터와 남산 서울타워 같은 YTN의 인프라를 국내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쏙쏙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